간밤 뉴욕 증시,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경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등 AI 기술주에 대해서 일단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출발 때 참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출렁였는데요. 결국에는 양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끝부분에 매수세가 기관이 들어와서 살짝 들어올리는 듯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피차이 구글 이제 CEO가 AI 버블이 터지면 다 같이 죽는다. 구글도 면역 없다. 구글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거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죽는데 과연 망하겠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시장이 나중에 받아들일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저만 무서웠을까요? 아침에 개장 직후에 너무 변동성이 컸어요. 뭐 3,854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빠른 시간에 밀렸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급락했던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만큼 시장에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도 내일 오전에 있다 보니까 정말 대형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약간 얼어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려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여전히 기대 심리는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줬고요. 지금 시장에 새로운 이슈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라던가 AI 버블론 지속돼서 이야기가 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이게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 자금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안 갈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딱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보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자금을 투입해야지 하는 그런 심리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 특별하게 큰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라기보단 물론 AI 버블론 관련돼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시각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매도세를 큰 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제 아까 이제 구글 관련된 CEO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시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AI에서 촉발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패권 전쟁이라는 단어의 이 산업을 과연 이대로 꺾이게 냅둘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투자 관련돼서 또 포럼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연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젠슨항 CEO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단에서 그리고 최상단에 서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에 서 있는 기업과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뭐 우스갯소리로 타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말의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AI 관련돼서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야기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뒷받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AI 버블론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채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어떤 산업과 섹터에서 이야기하는 거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결국 그 과정 속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인터넷 시대와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나서 정말 시대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AI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잘 나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번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인 거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결국은 이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AI로 돈을 번다 안 번다는 소프트웨어로 뭔가 서비스가 나와서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나누기 빼기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벌어야 되고 얼마씩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블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여서 약간 설레발.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막 네. 이제 불을 지피는 느낌이어서 약간 그냥 수익 실현인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진짜 실적이 나빠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럴 기미는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잠재적인 리스크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확정적으로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엔 우리가 지금 뭐 AI 관련돼서는 킬러 컨텐츠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의문도 붙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D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숨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하드웨어 단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뒷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이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대 기업이 거의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살짝 꺾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물론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AMD라던가 새로운 고객사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AI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면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거나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AMD랑 비교를 했을 때 AMD는 지금 성장률 올라가고 있거든요. 35% 정도 최근에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50%에서 둔화될까 봐 시장에 우려를 하는데 둔화가 돼서 AMD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AMD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고객사로 두 회사를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AI 확장 국면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실적 잘 나와야지 빠르게 회복력을 보이겠지만 실적이 조금 좀 어려운 쪽으로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AI 전체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력하고 조선도 실적 눈높이가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이 빠른 시간에 올라간 그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놀라울 정도로 맨날 이제 효성중공업 200만 원 나오고 했을 때 사실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단숨에 도달을 했어요. 목표가까지.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이제 TP를 굉장히 높게 잡으면 도달을 못한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AI 사이클 붐에 따라서 다 도달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과열되는 측면, 너무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거를 확대 해석하고 너무 좋다 쪽으로만 반영이 돼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엔 또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젠슨항 CEO가 AI 관련돼서 시장이 바라던 이야기를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에너지 관련돼서는 수요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은 너무 장밋빛 미래만 좀 꿈꾸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가파랐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이클은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막 무조건 전력기기 사야 돼요. 이거는 아니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력적인 부분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생각했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최선호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매력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어떨까요? 조선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선주들 이번에 3분기 때 실적 거의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가 수주를
탈피해내고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모멘텀과 가장 중요한 건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쪽에서도 있을 거고 EU 쪽에서도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력 선종이기 때문에 이 선종에 대해서는 좀 점유율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신조선가 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기존에 받았던 우리나라 수주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하락과는 좀 무관하게 선박 자체가 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쪽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는 게 중론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3분기 기점으로 해서 4분기 내년까지도 좋을 거고 일단 수주 잔고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믿고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 나오지만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더 새로운 거를 좀 시장이 기다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횡보의 흐름이 있는 거지 주가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계속 자동차 때문에 핫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ESS 얘기 나오면서 전환이 좀 된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그러는데 전망이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ESS 시장에서의 이런 대비력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늦었고요. 그리고 AMPC라는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축소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실적이 어려웠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뚜껑을 열었는데 근데 역시나 별로였고 근데도 왜 주가가 올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ESS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조인트 벤처 쪽도 라인 자체를 LFP, ESS LFP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생산 능력 확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컨콜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콜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다음 실적은 AMPC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와줬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흑자 전환까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야기 나온 게 지금 올해는 8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능력을 ESS 쪽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년 말에는 30기가와트시까지 가능할 거래요. 그러면 4배 정도의 확장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V 쪽, 전기차 쪽에서는 실마리가 안 보여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제 ESS라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해졌고 ESS 쪽은 시장 크기로 보면 확실히 EV 쪽이 크기는 하지만 마진율로 비교하면 ESS 쪽이 또 마진율이 괜찮기 때문에 AI 확장 국면만 다시 한번 재기조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ESS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연기금이 2차 전지 매수에 나섰더라고요. 어제까지 좀 연기금 매수한 것들 보면 LNF, 뭐 포스코퓨처럼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던데,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전체라기보다는 양극재 쪽으로 좀 쏠린 느낌이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리튬과 코발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어요. 특히 리튬 가격이 우리 2차 전지 랠리 나왔을 때 정말 무섭게 치솟았다가 정말 9분의 1 토막 이상 가격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다 보니 연기금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럼 소재주를 봐야겠다라는 시선들이 있었고요. 그 소재주를 봐야 된다는 시선들이 결국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끌어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리튬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지 양극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 거기에 셀 기업들까지 사실 다 볼 수 있는 2차 전지 업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가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안정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UAE에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 뭔가 그 딜을 따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150억 불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게 되면 다시 방산주로 다시 돌아가나요? 추세는? 네, 저는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MOU를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엔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좋을 때는 MOU도 크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되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확실한 거에 투자하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적이 돼서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방산주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적립식 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쁠 만한 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나오긴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뒤쪽에서 몰래 종전하기 위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새 국가의 대통령들이 이야기를 지금 조용히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은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일본과 중국 쪽도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력 전쟁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방산주들 재료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쁘진 않고요. 추세가 그러니까 돌려지는 추세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신규 접근 또한 방산주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디스가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 신용 등급 낮췄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 등급은 또 낮췄는데 전망은 상향했더라고요.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업황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엇갈리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뭐 AI 확장 국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입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ESS 시장 쪽으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업황에 대한 부진은 아직은 다 떨쳐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엇갈린 전망치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보니까 결국에 무디스 입장이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좀 비슷한 길을 겪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 10개월 만에 그들이 스탠스를 바꾸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업황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갈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디스의 평가가 시장에서의 그런 큰 어떤 뭐 악재성 아니면 좀 안 좋은 시각을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든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화학주가 되게 이제 안 좋았잖아요. 네. 업황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왠지 그 이제 미중 갈등이 되면서 중국이 화학이 안 들어와주면 LG화학이나 우리나라 화학주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언제쯤 반응이 될까요? 최근 화학주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호실적을 시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 쪽에서도 지금 화학 섹터가 한 3년 넘게 너무나 다운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연말 아니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게 좀 윤곽이 잡힐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의하실 부분은 결국 강한 기업만 살아남을 거고 흡수합병이나 이런 것들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대외적인 뭐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와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쪽이 어딘가 대환유화가 가장 좀 실적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세 흐름들을 보면 살짝 추세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그래도 소외주의 반란의 모습은 좀 보여줬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석유화학도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딱 그 미중 갈등 때문에 수혜를 결국은 볼 거다. 왜냐하면 중국 거 그것도 사주면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빠진 게 중국이 너무 그렇죠. 많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도저히 네. 이길 방법이 없다. 다 문 닫아야 된다고 네.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미중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우리는 수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저희 소비도 좀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도 사실 이번 주에 뭐 소매 판매주들 실적도 발표되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남양유업이 5분기 연속 흑자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불황형 흑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남양유업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기는 있어요. 우유. 일단 우유. 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비가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그래도 좀 그나마 잘 찍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새롭게 뭔가 이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느냐 아니면 제품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잘 살펴보면 우유 쪽도 약간 성장을 하는 국면이 아니라 맨날 비슷한 라인이 있다 보니까 뭐 초코해몽이 있으면 초코해몽에서 녹차해몽으로 살짝 바뀐다던가 약간의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실적은 괜찮지만 이익으로 복원했을 땐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삼양식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캐대언이랑 이제 협업해서 뭔가 좀 잘 나갈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양유업은 어떤 시너지 효과라던가 그리고 괄목할 만한 브랜드 새로운 이 기업의 주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 힘인 것 같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타깝게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실적 잘 나오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지금은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더 핑퐁 컴퍼니 상장을 했는데 이거 뭐 따상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안 그랬잖아요. 네. 예, 이제 공모주 펀드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근데 지금 이렇게 공모주 갔다가 따상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주식 투자자가 좀 적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다 보면. 일단 저는 신뢰도적인 부분들이 가장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IPO 시장이 은근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상장 첫날에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들, 특히 노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에 상장해서 그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까지는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엄청난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다음 IPO 기업들 나오면 무조건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이전 도전 심리가 상당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커졌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좀 풍부한 시장의 분위기다 보니까 IPO가 많았는데 지금도 많기는 많아요. IPO 많지만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큐리오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상장한 이후의 흐름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온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노테크라는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반짝 상승하고 꺾이는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신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 안에서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실적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고 더 핑크퐁 컴퍼니도 실적 괜찮은 회사인데 이제 시장은 상장하면 꺾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학습 효과가 네, 있다는 학습 거죠.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IPO 시작되고 본장에 들어가면 일단 던지자. 지금 시장 분위기도 흉흉하고 일단은 수익을 먼저 챙기고 보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들 중에서 최근 상장한 기업들 보면 매력적인 기업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인제약이라는 기업 보시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고 아직까지도 회복을 되지 못하지만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좀 눈치를 보고 진짜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시장이 따져보고 진짜 괜찮은 기업이면 다시 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의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신뢰성
유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한두 달 내에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으니 그때가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두 가지 정도의 주식시장에서 하락 요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AI 버블로, 네. 하나는 금리 이제 인하 안 할 것 같아. 이거 딱 두 가지인데 결국은.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AI 버블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 부분은 실제로 12월 이제 FOMC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제로 갑자기 시가격이 좀 변했고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정도서부터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잖아요. 네. 정부에서 돈을 좀 풀 테니까 이제 셧다운했던 것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도 금리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국가들 주식들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이런 스탠스 변화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겨주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이 사실 주식시장을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유동성적인 부분들은 결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그 패드워치 상에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확률이. 네.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좋기는 좋겠지만 큰 그림에서 인하 사이클 자체가 종료는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매력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다 흘러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우리나라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싱가포르 방문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좀 아쉬웠어요, 상당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다 금리 인하 사이클 기조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소비에 대한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그런 의견과 이런 것들을 비추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국고채 그 채권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도하는 게 더 가속화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 흐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여쭤볼게요. 근데 아까 긍정적으로 봤던 섹터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오면 주도 섹터들이 다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금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될 거고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다시 승기를 잡으면 전력 쪽, 로봇 쪽, 2차 전지까지도 확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테마성 종목군들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수산물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여행 이쪽에서 좀 순환매적인 측면들 나오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 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정말 큰 카테고리 변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도 섹터가 그래도 돌아와야지 다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자금 자체가 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황 사장님 멘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